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톡스타 2부로 다시 여러분들 찾아왔고요. 오늘 톡스타 2부는 이제 새벽에 발표되는 FOMC 회의 결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라면 집중 있게 함께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외 선물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글로벌 투자 롱맨 쇼맨 코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 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미리 좀 예측을 해보고 지수와 상품들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저희가 전망까지 함께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 생기실 때마다 전화, 문자, 별톡방 이용해서 연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문자는 일부 때와 같은 번호로 열려 있고요. 별톡방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해서 입장하시면 바로 무료 입장 가능하시고요. 입장하시자마자 어떤 이야기든지 간편하게 채팅창에 남겨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입장하지 않으셨다면 빠르게 톡스타 별톡방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9시 2분 넘어서고 있는데요. 저희 지금 별톡방에 399분 톡스타 별톡방 19분들이 계시는데요. 400번째 들어오시는 분은 어떤 분인지 궁금하네요. 제가 좀 어떤 선물을 해드리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격한 환영의 인사를 해드려야 할지 지금 머릿속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400번째 입장하시는 분은 어떤 분일지 빠르게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입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톡스타 별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오고 가는지 한번 짚어보고 본격적인 2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볼게요. 이 기자님께서 상당 감사합니다. 1부에 남겨주셨고요. 지금 399번째 19분으로 김영두님께서 입장을 하셨어요. 김영두님 반갑습니다. 우리 김영두님께서 입장을 하셨는데 아직 글을 남겨주지 않으셨어요.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거든요. 인사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윤조님 1부 수고하셨습니다. 2부도 본방사수고요. 롱맨 쇼맨의 오늘 이야기가 상당히 궁금하군요. 라고 하시네요. 우리 윤조님은 저희 톡스타 애청자 정말 최고봉이신 것 같아요. 월화수목금 1부, 2부를 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윤조님 출석 체크 상이 있다면 정말 드리고 싶어요. 내일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은 1부에서 도와드렸으니까요. 2부에서는 좋은 정보 가득 얻어가시기 바라겠고요. 참고로 저희 톡스타 2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 또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드리겠습니다. 수요일 함께할 스타분들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급등 가치주를 발굴한 인공지능, 글로벌 시스템 트레이드 선구주자, 에이지 시스템 스타입니다. 상승 N자 파동을 활용한 시그널 포착 매매 전문가 윤병호 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투자 롱맨 쇼맨의 톡스타 로엔나 알파 김은수 스타입니다. 오늘도 역시 미세먼지로 탁한 하늘이었습니다. 매우 나쁨 수준으로까지 올라가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상당히 좀 괴로우셨을 것 같은데 그나마 비가 지금 내리면서 먼지를 좀 씻어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좀 미세먼지가 내일 많을지 보려면요. 요즘에는 일기예보보다는 이 미세먼지 관련주들을 보면 됩니다. 이 위닉스를 비롯해서 어제 다 급등했었죠. 오늘부터 또 내일까지 열리는 연준의 FOMC에 대한 이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한 시장의 전망은 이 동결을 넘어서서 이제 오히려 인하에 대한 기대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1월 이후에 이미 시장에는 비둘기파 이 연준에 대한 기대가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되기는 조금 역부족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내일 새벽이죠. 아마 파월 의장의 코멘트가 나올 것 같은데 다들 이 부분에다가 이제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관련해서는 물이 반이나 차 있다, 아니면 반이나 비었다. 이렇게 이 시각차로 이제 등락이 조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경기 전반에 큰 상처를 남길 것이다라는 시각과 그래서 양국이 전쟁을 멈출 것이다라는 시각
이제 작년 중순부터 이 미국과 이 중국이 줄다리기를 해오고 있는데 이 하루하루 미중 무역 협상 내용에 따라서 이 증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유가에도 지금 마찬가지고 지금 어느덧 유가가 보시면요 선물 기준으로 60달러대까지 다가서고 있죠. 최근에는 변동성이 좀 줄어들면서 이 추세 방향으로 매매하기가 이 상당히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 딱 하나 7개월째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해외 투자 이 상품이 있죠. 바로 제가 좀 계속 말씀드렸던 팔라디움인데요. 이렇게 좀 해외 투자 상품에서는 우리가 이 사실상 잘 모르는 상품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글로벌 투자 롱맨 숏맨 코너에서는요. 주식 투자만으로 채워주지 못한 수익률을 더 완벽하게 채워드리기 위해서 글로벌 최고의 투자 상품들을 찾아서 이 소개해드리고 투자 전략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롱맨 숏맨을 빛내줄 두 분 모셨습니다. 이 톡스타의 윤병호 대표님 그리고 AG 시스템 먼저 모셨습니다. 윤병호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지금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사실상 좀 이벤트가 많아서 그런지 이 해외 투자 상품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관망세가 좀 짙은 것 같아요. 이 사실상 좀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톡방 소개와 함께 이 한 주 동안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뭐 지난주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은 저는 지속 지수 선물들의 상방을 예견하고 추천도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해왔는데요. 이제 오늘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또 한 획을 긋는 그런 이벤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한 획이라는 것이 뭐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금리 인하를 한다든가 하기보다는 시장의 지금 그 현재 의견은 동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동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 동결로 발표를 하고 나서 그 코멘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왜 동결을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코멘트가 경기가 위축될 그런 예측에 의해서 네. 지금 동결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나와버린다라면은 시장은 급락을 피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은 그게 거의 뭐 비슷합니다, 그죠? 예, 그렇게 맞아가는 것 같아요. 약간은 지금 긴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판단하기가 상당히 그 중심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우리 투자자님들께서 일단은 포지션을 비워놓고 그 이후에 추이를 봐가면서 진입하는 것이 아주 현명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오늘까지 그 엔달러 환율이 상대적으로 또 빠졌어요. 네. 그래서 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그 흐름은 우리가 그 은수스타님 그 시소 타보셨죠? 시소? 네. 시소의 관계와 비슷하다. 한쪽으로 돈이 몰리면 이쪽은 돈을 비우고 이쪽으로 돈이 몰리면 이쪽을 지금 돈을 비우고 해서 그 균형을 맞춰가는 그 밸런스 그것을 이용한 우리가 매매를 해주시는 것이 아주 현명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이 규격보다는요. 규격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는 그때의 그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그 추이를 봐가면서 트레이딩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지금 이제 AG 시스템 스타님 지금 FOMC하고 이제 EU 정상회의 이슈 때문에 사실상 옆에 두고 실시간으로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큰데 요즘 해외 선물, 해외 투자 시장이 이제 조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예전에 좀 유가 폭락할 때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될 때 비하면 사실상 조금 재미가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인사 말씀 부탁드리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럴 때 혹시 미증시 빅스 관련 이 상품을 좀 보면 어떨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CBOE VIX가 최근 들어서 많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이거부터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미증시가 상승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VIX 수치가 지속적으로 안정선으로 들어주고 있죠. 근데 뭐 미증시가 언제까지 계속해서 상승해 줄 수는 없고요. 사실 언젠가는 좀 트레이딩상으로 반락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트레이딩 포인트는 사실 S&P의 모멘텀이 부족해서 나오는 포인트들이 아니라 S&P가 아닌 오일의
추가 상승이 부결되는, 한마디로 이제 트럼프가 더 이상의 추가 상승을 막겠다라는 쪽으로 트레이딩 포인트를 잡기 때문에 나오는 하락세, 그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VAX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66 정도 선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이 선보다 더 하락세로 떨어져 준다라면은 11선에서 VAX에 대한 매수 포인트가 충분히 가능하시겠다라는 부분 미리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국내 증시에서도 이 VAX를 ETF화 시킨 증시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한 ETF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따로 VAX ETF에 대한 매수 포인트 따로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VAX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포인트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리고, 저번 주에 제 핵심 이슈가 브렉시트 관련 이슈였죠. 불과 이제 딱 한 주밖에 안 되는데 딱 저번 주까지만 해도 브렉시트가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까지 굉장히 논란이 좀 심하게 됐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결과치만 얘기를 드리자면은 일단 노딜 브렉시트는 피하게 됐죠. 연기를 하게 됐습니다. 6월 30일 정도까지 최대한. 그리고 그 안에 대한 협의안이 오늘 본격적으로 협의가 진행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 협의 추후에 6월 30일 이후로 더 연장하게 될지 여부까지도 결정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브렉시트를 당장 뭐 언제 날 것이다, 그리고 브렉시트를 가지고선 트레이딩 포인트가 나온다,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오늘장 같은 경우 파운드를 좀 당겨서 보시자면 지금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파운드가 거의 그냥 횡보권으로 흐르고 있죠. 트레이딩 포인트 자체가 없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핵심적으로 짚어드렸던 거는 사실 파운드에 대해서 트레이딩 포인트가 나오는 거는 브렉시트가 확정이 됐을 때, 노딜이 확정이 됐을 때 그때 기준으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빠져나오셔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뭐 역시나 그런 모습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지난주에 포인트 발표에 있어서 관련 포인트들 전부 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본격적으로 이제 코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3대 지수가 지금 지난주 연속 상승에 따른 좀 피로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3월 FOMC 결과에 시장에 지금 조금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미 증시 같은 경우에 장 초반에 상승세를 반납하고 약보합 부근에서 좀 마감된 모습을 보였죠. 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톤이 강해질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이 이어지면서 하락 흐름이 조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유로존은 이 지표 개선으로 인해서 유로화에 조금 긍정적으로 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무쪼록 3월 FOMC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상당히 높은 확률로 이 금리가 이제 기준금리 동결이 전망이 되고 있으면서 이 파월 연준 의장의 코멘트에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지난주 움직임 속에서 이 지난주 해외 투자 상품 핫들과 투자 전략 복귀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글로벌 투자 롱맨 숏맨 지난주 해외 투자 핫들입니다. 먼저 윤병호 대표님, 네, 이 나스닥 선물 7,300까지라고 이제 매수를 하셨어요. 네네네. 일단 목표가를 달성을 했고요. 이 수익을 조금 많이 내셨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좀 아름다운 이 수렴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 인상 깊었는데, 이 지난주 해외 투자 상품 핫딜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뭐 나스닥 선물하고요, 항생, 항생을 이제 주로 저는 그 엔달러 환율 뭐 매도를 해도 되겠지만 그 매도보다도 더 수익이 좋은 쪽이 상승으로 올라가는 그 티가치가 작으면서 많이 뛰어갈 수 있는 주간장의 항생, 야간장의 나스닥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지난번 그 차트, 여기 CG 차트 보시면은 120분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나스닥 선물이 지금 그 제가 지금 올려드린 저 차트를 보시면 중간에 맨 앞전에는 이제 파랗다가 빨갛게 나온 제일 굵은 선, 저것을 이제 가장 저는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저 밑에서는 이제 매도 쪽에 좀 집중을 할 것이고, 저 위에 있을 때는 매수 쪽, 그리고 목표가는 상단에 있는 이 상승으로 갈 경우 상단에 있는 점선, 그 라인을 이제 목표가로 주로 정하고, 밑에 있는 선은 하방일 때, 그러니까 저 빨간 굵은 선 밑에 있을 때, 그때는 거기를 목표가로 정하는데, 뭐 밑에까지 온 적이 지난번 지지난주 2주 3주 전에 그 금요일 날 그때 한번 이제 내려온 적이 있었고, 그때는 이제 제가 꽃샘추위다, 아름다운 조정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은 봄이 찾아올 것이고 여름이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제가 미리 예견을 해서 말씀드린 바 있고, 톡방이나 이쪽에서도 제가 철저하게 매수. 그러니까
그때 첫 방송 때 제가 나와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현물에서도 강력 매수를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네. 감히 파생해서 네. 윤병호 스타가 네. 강력 매수를 지수 선물인 경우 네. 외쳤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주째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분기점이 또 오늘 계속 올라갈 수만은 없거든요. 시장이라는 것이. 오늘의 그 고비를 한 번 더 넘어야 되겠다. 근데 이 고비가 과연 작은 고비일지 큰 고비일지 그거는 이제 시장하고 맞닥뜨려 봐야 이제 그 파워를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지금으로서는 양쪽을 다 열어놓고 봐야 되겠다. 그래서 항생 인덱스 같은 경우 그 CG 그 차트 보여주시면요, 그 800픽이 800핍 정도 수익이 났어요. 최대. 800핍이면은 뭐 돈벼락 맞은 거죠. 그리고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좀 지금 상승이 조금 둔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아까 하셨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120분 차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지난주 방송하고 그 오늘까지의 그 차트예요. 저게 지금 CG 화면에 나오는 것이 180핍 정도 상승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 보너스까지 듬뿍 받은 아까 7,300 얘기했는데 7,400까지 올라갔다 지금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N달러하고 항생 인덱스 이쪽에 그 지수 선물을 매매를 했으면은 상당한 수익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거에 대한 어떤 이해가 왜 그러냐면 이 설정이 다 제가 별도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님들, 시청자님들께서 정확한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톡방에 오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어요. 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방에 이제 문을 좀 열어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항생 인덱스에 대해서도 이 역시 말씀을 지수 선물이니까요. 지수 선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게다가 지금 사실 저번 주에 그 인플레이션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했는데 저도 굉장히 주의 깊게 봤었단 말이죠. 근데 상당히 정말 중요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서 항상 좀 배울 점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새벽에 FOMC의 그 코멘트 그거하고 연결된 내용이에요. 그때만 떨어진 내용이 아니고 오늘까지도 그 연결된 오늘까지도 그럼 계속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N달러도 가지고 오셨는데 N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 저번 주에 좀 디커플링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N달러는 역시 그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간다. 시소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식으로 방송 첫날 CG 지금 차트 좀 보여주시면요. 저 화면에 맨 처음이 지난주에 방송했던 그날이에요. 그 시간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요거는 또 이 통화 선물은 티 가치가 상당히 커요. 틱으로는 핍수로는 많지 않아도 금액적으로는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시고 저거는 역시 그 지수 선물과 반대로 매도 쪽에 포지션을 취해줬어야죠. 그러나 나스닥하고 항생의 그 수익률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쪽이 훨씬 크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에이지 시스템스타님, 지난주에 브렉시트 연장이 안 될 시에 이제 골드 급등 그리고 파운드 급락을 좀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연장 분위기인데요. 골드와 파운드는 그래도 소폭 상승했고 이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폭 좀 하락했, 즉 좀 짧게 이렇게 약세를 보였다,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지난주 해외 투자 핫딜 복귀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번 주에 이제 연장이 될 경우에 저희의 트레이딩 포인트가 사라지게 되고 연장이 안 될 경우 한마디로 이제 노딜을 맞아서 당장 3월 29일에 저희가 익시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경우에 트레이딩 포인트가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사실 헤지 펀드들도 다 그 포인트를 계속해서 노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제 브렉시트가 본격적으로 다가오게 되고 이때 포인트에서 골드 급등 트레이딩 들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골드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ETF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급등 트레이딩 들어가지고 이 포인트들을 계속해서 노려왔었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저저번 주부터 이제 골드에 대한 매수 포지션들이 1282 저희가 계속해서 주장을 드렸던 1282 매수선 딱 거의 터닝을 정확하게 여기서 주고 나서 그대로 상승세를 이어 나갔었죠. 근데 저번 주 수요일이 이제 13일이었습니다. 13일장 기준으로 연기가 오픈이 됐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브렉시트가 3월 29일에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빠르게 매수를 트레이딩 들어가던 분들은 당연히 청산을 들어갔고요. 저희가 들어가려던 추가적인 매수 포인트는 이때부터 캔슬이 됐고 롱 포지션에 대한 숏커버링, 롱커버링이 들어가 준 거죠. 그래서 이때 데이 트레이딩으로 쫙 빠지는 흐름이 나와줬고요. 그다음에 파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주에 트레이딩 포인트 드릴 때 아예 파운드에서는 그냥 손을 떼시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만약에 연장이 될 경우, 연기가 될 경우. 근데 연기가 안 될 경우는 공격적으로 파운드에 대한 매도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근데 저번 주 일단 그냥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가 돼서 사실상 저희의 트레이딩 포인트가 사라진 시점이 됐기 때문에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의 횡보로 흘러가는 상황이 일주일째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고요. 이런 포인트에서는 굳이 트레이딩을 들어가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만 제가 저번 주 금요일장 기준으로 신규 매도 포인트들을 하나씩 설정을 계속해서 드려왔어요. 어디였느냐? 지금 최근에 기관들이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차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3350 포인트에서 처음으로 블록 고가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그냥 파운드에 대한 매도 플레이를 찍어 눌렀고요. 그다음에 토요일에서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이 시간 동안에 3360이라는 포인트에서 연속적으로 그냥 호가를 아예 박아버렸습니다. 그냥 이거는 하루 동안 박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주말을 끼고서 넘겨서 박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장기 매도 물량을 박아 넣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 두 포인트에서 매도를 역시 추천을 드렸고 토요일장에 처음으로 매도 포인트가 하나 들어갔었고요. 그다음에 월요일장에서 지속된 이 블록 포인트에 어제장에 3360 기준으로 매도를 쳤었죠. 그래서 이 3360 기준으로는 현재 약 100틱 이상 넘게 쭉 빠져서 내려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브렉시트 시점이 연장은 됐지만 영국이 이득될 건 결국에 없다. 그리고 지금 포인트까지는 충분히 파운드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라고 트레이딩 포인트를 잡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선 추가적으로 매도 포인트 위주로만 설계를 해서 가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좀 요약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더라도 파운드는 매도에 대한 시점들이 굉장히 유효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포인트를 좀 잡고선 트레이딩 가시면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 될 것 같고요. 이제 골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다시 또 일주일 내내 상승세를 이어가 주고 있는데 골드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단타 포인트는 현재는 가능합니다. 단타는 가능하지만 사실 장기 포인트 기준으로는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라인이 윗부분에 있습니다. 어디냐? 지금 골드는 사실상 이제 브렉시트 건이 취소가 되면서 매수에 대한 탄력을 잃었죠. 지금 더 매수로 쏴 올려주려면은 과거에 브렉시트에 같이 동참을 해서 골드를 매수했던 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해볼만 한데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포인트가 지금 앞으로 3개월가량 더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매수를 진행할 분들은 지금은 없다. 그래서 나중에 올라오고 나면 한 334.4 이 포인트에서 매도가 가능하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깔끔한 매도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되겠고요. 다만 아직 멀었기 때문에 현재 포인트에서는 골드에 대한 공격적인 매수 포인트를 이어나가시는 거는 좀 취소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금일장 기준으로는 이제 매도 포인트 찾으시는 분들 참고를 드리면 어제 저희가 매도를 10.3에서 쳤습니다. 10.3에서 매도를 쳐서 쭉 내려왔고 그다음에 어제장 기준으로 청산을 마쳤는데 이제 오늘장 다시 올라오는 포지션에서는 추가적으로 매도 칠 포지션은 그냥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드는 이제 현재 시점부터는 매력도가 확 급감했기 때문에 골드는 주요 포지션에서 빼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당장 내일장에 FOMC 관련된 부분이 있죠. 지금 뭐 정확히 말하면 새벽장에 발표가 되고 그게 이제 새벽장 끝나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내일장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FOMC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사실 채권 인하에 대한 채권 가격 인하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파월 의장이 언급을 해주고 있고 금리상으로는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언급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종합해서 보실 때 지금 기존의 파월 의장 입장과는 상당히 다른 포지션이 됐습니다. 왜 달라졌느냐? 지금 현재 1월부터 현재까지의 파월 의장의 태도를 한번 좀 보실게요. 지속적으로 그 기존의 금리 인상 플랜들을 전부 다 취소하고 나서 뭐 긴축 진행하던 부분까지도 취소하겠다. 그래서 이제 뭐 양쪽 완화로 돌리기 직전 수준까지 체제를 돌려놓겠다. 좀 이런 발언들을 해왔었는데
사실 이런 발언들이 핵심적으로 이어져야 할 2주 전부터는 FOMC 인사들의 발언이 확 끊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제 공격적으로 사실 금리 인하 방향성에 대한 추진들을 해오다가 갑자기 모든 부분들을 올스톱했다는 말이죠. 네. 그럼 이 시점에서 근데 채권 발언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이번에 말한 이제 가격에 대한 인하 그리고 금리에 대한 상승 이 부분이 결국엔 뭘 의미하느냐? 장기적으로는 또다시 기준금리에 대해서 인상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를 다시 반영해주는 언급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실질적인 금리에 대해서는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인하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했는데 채권금리에 대해서는 올라가길 바라면서 가격은 떨어지길 바란다. 한마디로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야 나오는 그런 차트를 바라고 있다. 이건 굉장히 좀 넌센스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어떤 분들은 말로 했지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장기적으로는 올리려는 게 맞습니다. 기준금리를. 기준금리를 올리려는 게 맞지만 지금 올해 체제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트럼프가 달러에서 손을 뗐죠. 손을 뗀 상태에서 FOMC가 이걸 책임을 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엔 궁극적으로 채권금리나 뭐 기준금리도 다 올려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상황에서 연준이 취할 수 있는 달러 하락에 대한 포지션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상반기에 이런 애매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번 결정에서는 뭐가 이루어질 것이냐? 그게 중요하겠죠. 이번 결정에서는 사실 긴축 취소를 직접적으로 진행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봤자 플랜 제시 정도, 딱 그 외에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플랜 제시가 되더라도 추후에 긴축에 대해서 취소가 들어간다. 취소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취소하고선 나중에 금리 인상은 따로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취소는 가능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 이후에 양적 완화나 금리 인하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그것까지는 기대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얘기를 드립니다. 만약에 본인들이 이걸 정말 기대를 하고 있다면 사실 굳이 채권 금리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도 없었어요. 어차피 기준금리가 떨어질 건데 본인들이 뭐 채권을 지금 상태에서 위에서 호가를 막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굳이 그런 언급을 해준다라는 거는 인하 플랜까지 들어갈 생각은 아직 그렇게 심하게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보합적인 시황이 발표가 될 거고 플랜 정도까지만 제시가 될 거다. 이렇게 요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번 주 해외 투자 상품 핫딜입니다. 사실 오늘 좀 지금까지 움직임은 그리 크게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오늘 FOMC 회의 코멘트가 나오고 하면 바로 달러 인덱스가 움직일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골드, 유로까지 이 지수, 유로까지 이제 지수 또한 다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주 해외 투자 상품 핫딜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중국은 이 전인대가 끝나면서 중국 증시는 다시금 좀 횡보를 거듭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미국과 유럽의 이벤트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두스타님들께서 가져온 해외 투자 상품 핫딜이 어떤 게 있었는지 우선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AG 시스템 스타님께서는 달러를 롱,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상승 매수로 가지고 나오셨고요. 이 채권은 숏, 그러니까 매도로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윤병호 대표님 역시 뚝심 있게 나스닥 선물 매수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병호 대표님, 네, 이번 주도 역시 나스닥 매수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이 FOMC 회의나 미중 무역 협상에 좀 직접적으로 사실상 영향을 받는 게 나스닥 지수 선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번 주 나스닥에 대한 핫딜 설명하고요. 매매 포인트까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 주에는 이제 아까도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밤에 나오는 그 3시에 발표되는 그 성명서, FOMC 성명서가 가장 큰 이벤트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의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 부분도 이제 6월로 넘긴다든가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을 거기에다가 또 블랙시트도 이제 연기가 되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러다 보면 시장의 가장 핫한 부분은 FOMC의 통화 정책에 대한 코멘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더더구나 이제 작년까지는 강한 금리 인상을 출구 전략을 강하게 이끌어갈 것 같이 정책을 가져오다가 올부터 왜 무엇 때문에 그 출구 전략을 좀 약하게 가져가느냐라는 부분을 아마 뒤 이면적인 것을 꼭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인플레이션보다는 또
스태그플레이션까지도 걱정이 되는 네. 그런 상황까지도 일부 그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나온다면 상당히 강한 충격이 시장 충격이 안 올 수가 없겠고요. 그러나 지금 그 내용이 네. 오래 전부터 다시 말해서 그 FOMC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그 네. 코멘트가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일 새벽 3시부터 아마 거의 이번 주는 그 영향을 계속 받아서 시장이 크게 급등락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 나스닥이 네. 저는 이제 꼭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상방 의견을 줘야 되느냐, 하방 의견을 줘야 되느냐. 이 규격에 너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걸 참 고민을 해서 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오늘 우리 시장을 보고 네. 유레카. 아. 상당히 우리 시장도 오늘 아침 네. 출발할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네. 시장이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네. 메이저급의 투자자들이 네. 갈피를 못 잡고 하방으로 깊이 빠지다가 네. 그걸 다 복구를 했어요. 맞습니다. 개파한 것까지 다 네. 끌어올려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특히 이제 그 선물 시장에 보면은 외인들의 매도 물량이 계속 늘어나다가 오전에 오후 2시부터 그 격차를 줄이기 시작해서 네. 거의 뭐 제로까지 가까이 온 그런 수급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에서 글로벌 시장의 메이저는 하나다. 미국 메이저, 중국 메이저, 일본 메이저, 유럽 메이저 다 다른 것이 아니고 네. 우리나라 역시 전 글로벌 시장의 한 테두리 안에 있다. 이렇게 보고 오늘 FOMC 성명서 발표 이후에도 다소간의 충격은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네. 8,000을 넘어가는 8,240까지 제가 나오는데요. 네. 거기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그 여지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미국 FOMC에 관해서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제 추세를 따라서 가야 되는데 굳이 이제 상방 하방을 정해야 되는 게 사실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모든 방송이 그렇지만 네네. 이거 특히 네. 이제 다른 방송들 보면 이제 이 해외 선물에 대한 방송이 네네. 많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식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가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예, 그 주식 매매도 주로 이제 일봉으로 주봉으로 보고 하니까요. 장기 차트를 보고 하는데 우리 파생은 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매수 네. 매도를 네네.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걸 규격화해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렇다면 사실상 이 미중 무역 협상에 관련해서는 예.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중 무역 협상이 조금 더 이제 장기화가 되고 원래는 예. 다음 주에 이제 회의가 중국으로 가서 이제 문우신 재무장관이 예. 이제 중국과 이제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이 중국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뭐 관세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조차 없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조금 이제 협상을 앞두고 이제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염두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역시나 이제 중간에 그 협상 과정에서 어떤 그 불협화음은 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의견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결국은 공생하자는 쪽이니까요. 예, 결국은 해결이 될 수 있을 네. 것이다. 그게 이제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의 문제죠. 예.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네. 중국 쪽에서 그 해결되는 문제에 있어서 네. 우리 시장을 조금 걱정 좀 한번 해볼게요. 중국에서 미국 쪽에 어떤 무역 적자 부분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네.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너네들한테 많은 것을 구매해주겠다라는 건 이번은 비행기 문제가 이제 네. 좀 사지 않겠다라는 네. 쪽이잖아요. 네, 이번 사고로 인해서. 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중국에서 미국의 어떤 상품을 팔아줌에 있어서 규모가 있으려면은 그거는 반도체 쪽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인텔의 실적이 지금도 뭐 상당히 지금 좋다라고 지금 삼성을 네. 앞서간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인텔이나 마이크론 쪽으로 우리 삼성이나 하이닉스 쪽에 수출될 물량이 네. 그쪽으로 빼앗기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미중 무역 협상이 반도체 쪽으로 보상 차원에서 구매를 해준다라면은 우리 시장에는 그
파동이 또 여파가 우리 시장에 악영향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양면적인 면도 봐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나스닥에 대해서 이제 네.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워낙에 주식과 해외 선물 두 개 다 이제 전문적으로 너무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연관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AGC 스테스타님 역시 FOMC 회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나오시면서 이제 달러에 좀 포인트를 맞추신 것 같습니다. 달러 매수,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를 거래하거나 이제 달러 인덱스 관련 ETF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미국채를 숏 매도로 가지고 나오셨는데 이 미국채 역시도 FOMC 회의 영향권으로 보고 계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일단 미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면 금리는 오른다는 얘기니까 이 FOMC 회의에서 어차피 금리 인상은 하지 않을 것이고 코멘트가 비둘기파적인 코멘트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 약간 매파적인 코멘트가 나올 가능성을 염두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지금 이번에 중립적인 정책은 딱 긴축 플랜에 대한 제시까지 딱 여기가 지금 FOMC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중립적인 정책입니다. 그럼 저희는 어차피 이 안에 대해서 FOMC에서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나오던 다 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정말 긴축 플랜까지도 제시 안 하는 정말 공격적인 매수에 대한 그런 관점들을 제시를 해준다. 그럼 거기에 대해 맞춰서 플랜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긴축 취소까지도 진행을 한다. 공격적으로 그냥 우리는 기존의 달러를 떨어뜨리는 방향대로 빠르게 트레이딩을 들어갈 수 있도록 그쪽 방향에 진행을 한다. 그럼 거기에 맞춘 플랜이 주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딱 보시면 지금 95.852 정도의 위치를 해 있는데 이 선에서 추가적으로 더 돌파를 보일 수 있는 바로 직전 상황에 와 있습니다. 95.7 라인을 돌파하고서 더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지금 유로 차트 기준으로는 이미 신고가 돌파를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달러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 포인트에서 딱 전략을 세울 부분이 만약에 긴축 취소까지 들어간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긴축을 진행하던 부분, 한마디로 이제 달러의 가치를 올리려던 이 플랜들을 전부 다 취소를 들어가고 인하 직전에 딱 그 중립적 상태까지 전환을 해준다. 저희는 바로 이 95.7 라인 이하에서 추세상으로 매도 들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라인 돌파하면 지금 아래쪽으로 94.8 정도까지 굉장히 많은 구간들이 열리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를 공략을 해볼 수 있는 트레이딩 포인트가 주어지죠. 그리고 FOMC가 장기 가치상으로도 달러 인하를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믿고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장에 플랜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한마디로 이제 긴축에 대한 계획조차 어떤 안들이 나오지 않는다. 그럼 이제 한마디로 긴축에 대해서 취소할 생각이 당장은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럼 당연히 달러는 지금까지의 최근 한 일주일 넘는 기대감을 꺾고선 다시 재반등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지금 갭 떠 있는 갭 구간 96.4부터 현재 95.9 여기 사이 구간까지 전부 다 공략을 해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매수 플레이 상으로 96.4까지 공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포인트 상으로 굉장히 큰 구간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플레이 쭉 이어가시면 되겠고요. 이 갭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저항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쭉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달러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방향의 플레이가 나오던 중립적인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냥 플랜을 제시하는 이 안만 나오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진한 이제 긴축 취소 혹은 플랜조차 얘기하지 않는 그런 안정적인 상승 방향의 안, 둘 중 하나의 안이 나왔을 경우에 바로 플레이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립적인 안이 나올 경우에는 굳이 중립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들어가실 필요가 없겠죠. 달러는 딱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금리 채권에 대한 부분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권이 계속해서 상승 방향으로 꺾여서 올라가지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채권에 대해서 매수를 드렸던 게 121.1, 121포인트, 17.5포인트였습니다. 17.5에서 매수가 가능하시다라고 해서 채권에 대해서는 떨어지는 물량에 대해서 매수 전환에 대한 신호를 드렸고요. 매도를 가시던 분들께서도 1, 2포인트 2.0을 돌파를 하면은 이때부터는 반드시 손절을 하고 매수가 올라갈 수 있음을 좀 인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탄력적인 추가 상승세는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 일단 파월이 막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제 2.5% 금리선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2.5% 금리선이 가격대로 어디냐? 1, 2, 3포인트 20.0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2.5% 이제 미국 기준금리죠. 기준금리인데 채권금리는 결국에는 기준금리를 역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일단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어떤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은 아니죠, 채권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준금리를 역행한다는 것 자체는 초고평
고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같은 경우에는 1, 2, 3포인트 20.0에서 안정적인 매도 포인트가 주어지고요. ETF 역시도 이 포인트에 해당하는 라인 기준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ETF는 제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DTYS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거 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TF 같은 경우에는 해외 주식 차트에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영어 코드로 DTYS라고 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가격대가 주어지시게 되는데 아이패스 트레저리 10year 베어 ATN 이거 기준입니다. 17.5포인트에서 이 채권 금리상으로 2.5%에 해당하는 동일 라인이기 때문에 이건 인버스 종목이죠. 아래쪽에서 떨어지실 때 매수 플레이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17.5 기준으로 인버스 ETF에 대한 매수 포인트 이렇게 주어주신다. 이 두 가지 기억하셨다가 기준금리를 만나게 되는 이 포인트 가격에서는 굉장히 채권이 고평가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플레이가 가능하시고 ETN 기준으로는 이 포인트에서 매수가 가능하시고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하셔서 트레이딩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지금 만약에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방향성을 갑자기 연준이 취하기 시작했다. 이 선 닿기도 전에 먼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먼저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 포인트에서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네. 위에 지금 최근 들어서 저항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12포인트 30.0 이 포인트에서 연속적으로 저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후 금리 인상에 대한 전환까지 일어나게 되면은 저희가 이 포인트에서 다시 매도 포인트를 잡아드리게 되니까 그때 천천히 잡아 들어가셔도 늦지 않겠다라는 거 미리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ETF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좀 마지막으로 바로 이제 톡스타 톡방 베스트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톡스타 톡방 베스트픽은 톡스타 톡방에서 가장 수익이 많이 나온 매매 시그널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요. 먼저 윤병우 대표님이 베스트픽의 이 매매 기법을 가지고 나오셨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이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 프로그램의 이해도가 조금 부족해서요. 예, 요거를 빼놓고 왔었어요. 요 지금 CG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여기 보면 이제 3월 12일 거를 생뚱맞게 왜 지금 갖고 오고 있느냐. 이거 빼먹었거든요. 예, 제가 이걸 하는 걸 몰라서 그래서 이제 오늘 갖고 와 봤는데 이게 핫픽 중에 핫픽이죠. 자, 전일도 해외 선물 아주 대박 수익을 내드렸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오늘 목표가는 276.50까지 보겠습니다. 이거 장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게 멘트예요. 8시 49분이죠. 2차 목표가 279.00 대박 수익 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올려놨고요. 이날의 그 최고점이 얼마였냐면 279.35였었어요. 그러니까 7틱 밑에서 익절을 한 거죠. 예, 목표가를. 예, 그러니까 아주 많이 움직인 날인데 아주 대박 수익이 났을 거고 또한 그 상해종합 같은 경우는 이제 10시 10 항생. 항생 같은 경우는 10시 15분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9시 2분에 이제 다시 한번 의견을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10시 21분에 전체 선물 지수들 매수 관점입니다. 그래서 29,000 충분히 달성이 됐고요. 이렇게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제 대해서 이렇게 톡스타 톡방 베스트픽 항상 꾸준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에이주 시스템 스타님이 가지고 나온 베스트픽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어제장에 리뷰를 드렸던 종목인데 사실 톡방 들어오신 분들 어제장 리뷰 포인트 다 올려드렸고 캡처 내역까지 다 캡처해서 올려드렸습니다. 불이 2.9055 포지션이었죠. 9055 포지션 그때 당시 차트도 캡처해서 드렸고요. 9055 포지션에서 사실상 세 틱 밀렸습니다. 세 틱 밀리고 나서 그냥 그대로 슈팅 쏴가지고 지금 440 정도까지 굉장히 큰 틱수를 쭉 밀어 올렸고요. 약 90틱, 한 80틱 좀 넘는 그 정도 틱수가 됐죠. 그래서 이 정도 수익을 쫙 났었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때 상승하는 동안에 새롭게 매집 단가가 만들어져서 100라인을 어제장에 매수 포인트로 새롭게 드렸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10시 넘어서 톡방에서 이 포인트 리뷰 드릴 건데 이 100라인에서도 오늘 맞고선 꺾어서 또 추가적으로 올렸죠. 그래서 이런 매집 단가 포인트들이 연속적으로 불이에 대한 매수 포인트 위주로 매집이 일어나면서 트레이딩 포인트를 만들어냈었다라는 거 두 가지 포인트 보시면 되겠고 조금 이따 한 번 더 리뷰 드릴 테니까 톡방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구리에 대해서도 제가 이따 10시 이후에 저도 들어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렇게 베스트픽 알아봤고요. 이 국내 선물도 저 역시 좀 궁금한 사항입니다. 아까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네. 윤병호 대표님께서 예. 이 국내 선물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서 좀 빠르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글로벌 시장의 흐름과 같이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특이한 저는 이제 현물이든 선물이든 이제 수급으로 주로 분석을 하는데요.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 날 8천 계약이 넘는 외국인 순매수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물량이 좀 어느 정도 빠져나가나 싶었는데 네. 다시 또 후장에 끌어올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나스닥에 대한 의견을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네. 내일도 만약에 오늘 그 FOMC 회의에 성명서 발표하고 나서 급락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우리 시장도 꾸준한 우상향으로 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우리나라 또한 이제 좀 우상향으로 이제 앞으로 좀 그려진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LG 시스템 스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 국내 앞으로 향방에 대해서요. 네, 사실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그냥 S&P랑 나스닥 연동해서 보시는 게 제일 맞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S&P를 최근에 해석하실 때 S&P 자체 모멘텀을 보시지 말고 이제부터는 5일 모멘텀으로 넘겨서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사실 미국장 자체는 5일 때문에 움직이고 우리나라장은 미국장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장이 5일에 대한 연동성을 굉장히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 트레이딩 포인트 상으로 이 부분을 중요시하게 보시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트럼프가 신고가로 올라가는 5일 차트를 그대로 두고는 있는데 추가적으로 발언 한번 나오면 확 꺾어낼 수 있는 포지션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일이 추가적으로 60에 대해서 도전은 한번 들어갈 겁니다. 도전은 들어갔는데 이때 만약에 트럼프가 추가적으로 언급을 진행한다. 그럼 이때 순식간에 매도로 쫙 꺾이는 트레이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조심해서 트레이딩을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국내 선물까지 좀 코멘트 들어봤고요. 오늘부터 이제 이벤트들의 결과가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지금 예측해서 매매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 내용을 보고 대응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이 두 전문가님들의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이 시청자 여러분들 이벤트 날에 이제 리스크 관리 상당히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상담과 매매 가이드를 꼭 필요로 하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톡스타에서 AG 사단님과 윤병호 대표님 톡방에 가셔서 꼭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 톡스타 2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 또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내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